또 본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 시즌 3. 안녕하세요, 이전입니다. 2021년 첫 촬영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경제, 부동산, 역사 등 다루지 않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율촌 법무법인의 최준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최준영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저희가 박사님을 모시고 2020년 글로벌 부동산 시장을 한번 리뷰를 하고요. 네. 21년 부동산 트렌드까지 한번 알아보려고 저희 욕심을 조금 부려봤어요. 먼저 2020년 글로벌 부동산 시장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처음에는 예. 타격이 되게 클 거라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다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집 보러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또 도시에서는 코로나가 막 쉽게 번지니까 다 팔고 이사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한 석 달쯤 지나고 난 다음서부터 그러니까 2020년 한 2, 4분기서부터는 오히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방역이 잘 된 국가일수록 조금 더 강세를 띠고 뭐 그렇지 않은 국가일수록 조금 약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대충 맞는데 꼭 맞지도 않아요. 터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사망자도 많이 남아서 힘든 상황인데 네. 3분기까지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한 국가가 터키예요. 그리고 이제 한 3분기, 4분기 들어가지고 가장 많이 상승한 국가는 저 남쪽에 있는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방역에 정말 성공했죠. 방역에 정말 성공했다고 예. 그랬죠. 근데 방역에 성공하고 나니까 한 1년 사이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이 한 2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고 뉴질랜드 중앙은행도 우리처럼 이제 대출을 좀 조여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요. 그 탐욕과 공포지수 있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1까지 떨어지는 걸 전 처음 봤어요. 세상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회복 속도도 네. 놀랍게 빠르면서 양적 완화도 진짜 빠르게 잘 처신을 하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국제적으로 공조도 잘 이루어진 것 같고 네. 그 또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네. 요즘에 또 전 세계적으로 집을 늘펴간다든가 아니면 가전과 가구를 많이 바꾸신대요. 맞습니다. 예.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재택근무를 통해 가지고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또 사실 영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여행이라든지 뭐 다른 외식 이런 활동이 쓰이지 못하다 보니까 의외로 내 통장에 돈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처럼 그동안에는 그 실리콘밸리 붐을 타고 막 모여서 천정부지로 올라오던 그 임대료가 좀 내려가는 지역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들은 어차피 다 인터넷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을 보면 뭐 자기가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비싼 임대료를 피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하와이로, 어떤 분들은 콜로라도로, 네. 본사에는 작년 3월 이후로 한 번도 아직까지 출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동안에 이제 과도하게 올랐다 싶은 지역들은 조금 빠졌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교외 지역이 막 급하게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은 또 안 보여요. 그러면요, 터키 강세를 보였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뉴질랜드 강세인데 네. 그러면 좀 어느 나라가 조금 침체가 있었을까요? 반대로. 일단은 뭐 런던이라든지 네.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다 싶은 이런 지역들, 대도시들, 그다음에 음. 샌프란시스코 이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임대료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내려가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은 그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남부 지역, 텍사스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임대료가 조금씩이라도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광 산업이 이제 완전히 이제 내려앉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은 얌전한 듯 보이지만 특히 이제 독일처럼 제조업이 강해서 뭐 수출은 여전히 잘 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계속 임대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서비스업 위주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네. 이 글로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로벌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작년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일 거라고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유동성이 원체 많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금리들이 거의 바닥에 붙어 있죠. 뭐를 어떻게든 해서라도 부작용을 좀 감내해서라도 경제를 좀 살리고 싶은 욕구를 가진 나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근데 그렇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대고 큰 돈을 막 쓰기에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로 심리적 상태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꾸준한 상승세 정도를 보일 것 같은데 문제는 뭐 주식에도 여러 종목이 있던 것처럼 부동산에도 네. 여러 분야가 있죠. 분야별로 차이가 좀 커질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중에서요, 어떤 종목이 강세를 보일까요? 일단 약세를 보이는 종목이 먼저 확실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약세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소매업
소매요. 예, 리테일 업종이라고 보통 분류되는 네. 이제 이런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소규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서부터 원래 인터넷 거래라든지 이런 거래들이 익숙하게 많이들 했는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아니면 본격적으로 그런 거래를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큰 사태가 벌어지고 나면 기존의 질서가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는 이제 이런 시기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 그동안에는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선호되던 어떤 그런 업종들이 대부분 타격을 받으면서 상업용 부동산들은 전체적으로 침체라고 이제 보여져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백화점 파산이라든지 맞아요. 그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유통업이 자기들이 물건 파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아마존 반품을 받아주는 걸로 연명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폐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실제로 꼬마 빌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실제로 그 기대 수익률은 오히려 낮아지는 그런 이제 모순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글로벌하게 보면은 새 집, 그다음에 좀 넓은 집 이런 데 대한 수요들은 기본적으로 계속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상업용 부동산의 약세, 주거용 부동산의 어떤 보합세는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주식시장이 뜨거워요. 뜨겁죠. 코스피 사상 최초 3,200선 돌파하면서 거침없는 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규제가요. 이 부동산은 규제가 사상 최고 수준인데 자금 이동이 좀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 아직까지는 부동산에서 그 금융시장, 특히 네. 주식시장으로의 이동은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흐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여러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처분을 하고 나신 다음에 마땅히 할 게 없으셔가지고 고민을 하시다가 몇만 주씩 한꺼번에 특정 회사 주식을 사신 분들이 이제 계세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높은 수익을 올렸는데 아직까지는 금융권 내에서 이동이 이제 주 위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금이나 펀드나 이런 걸 깨서 직접 투자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많이 보이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으로 넘어가는 흐름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2021년 1월 상황에서는 딱히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이제 어렵고 여러 상황을 놓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글로벌 부동산 트렌드를 바탕으로요. 이 국내 시장을 전망해 주신다면 네. 이제 국내로 넘어가 볼게요. 어떨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금리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말씀을 이제 하시고 계시고요. 네. 인플레이션이 오면 당연히 중앙은행이나 정부 당국으로서는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될 거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출금리도 오르니까 그럼 부동산 시장은 약세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이제 분들이 계시고요. 또 다른 한편은 야, 얼마 만에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찾아왔고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올 만큼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거는 너무나 좋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아마 눈 딱 감고 1, 2년 정도는 지켜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유동성은 계속 나오는 상태에서 금리는 바닥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와 있던 규제들은 계속 익숙한 상태로 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네. 현재로서는 어떠한 경향을 파악하기로는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뚜렷한 경향을 보기에는 한 2월 말 중하순부터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최준영 박사님을 모시고 글로벌 부동산 트렌드를 살펴봤는데요. 이 다양한 요소로 시장의 흐름을 읽기 어려운 때일수록 주변의 사례를 통해서 리스크 대비하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죠. 자주는 아니더라도 틈틈이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도 보시면서요. 현명한 자산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편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